예, 한국무예학술은 133강 한국사 복원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줄기차게 우리 한국사 복원 사업을 위해서 줄기차게 이 태국사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제가 무려 한 5년째 계속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7만 4천 년 전의 역사에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그 맥을 잡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디지털 역사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누가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알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제가 태고사와 한국사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제가 먼저 기둥을 씌워보고 우리 역사의 뿌리를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씌워봐주는 체제로서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보강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무예학술은 133강 한국사 복원 세 번째 강의로서 산막에 묻힌 위굴 대제국의 무대로의 후예, 산막에 이제 묻힌 위굴 대제국의 무에 대한 후예라는 이름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유사 이전의 대홍수로서 1896년 일이다. 고비 산맥의 중앙부로부터 바이칼홀로 흘러 들어가는 오르홍강 유역에서 황가이 산맥의 기슭 부분에 일단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강이라도 해도 항상 물이 흘러내리는 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해색의 점토성 먼지를 뒤집어선 건조한 초록이 끝없이 펼쳐 있을 뿐 외로이 서 있는 천막도 그곳으로부터 드나드는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의 그림자도 흙먼지가 묻어서 산막의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다. 몇 개월이 지나고 이었고 천막도 사람 그림자도 산막으로부터 사라지고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러시아의 고고학자 P.K. 코조로프 교수가 칼라코타 유적 발굴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의 일이다. 어떤 고고학자가 티베트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탐험대를 조직하여 고비 상하 중앙부에 유적 발굴에 임했다. 지하 15.6m 좀 파내려 가자 자갈, 조약들, 모래청이 나왔고 그 밑에 아주 오랜 문명의 유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금이 동이나 일단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말을 들은 코조르프 교수는 재빨리 발굴단을 조직하여 고비 사막으로 향했다. 교수는 상당히 귀중한 학술적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 몽고 정부에 의해서 발굴물의 국외 반출물은 금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발굴물은 사진으로 찍어서 그 몇 가지는 이미 앞에서 소개되고 있다. 바이칼로 남방으로부터 레나강 하구에 이르는 지질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한 탐험대에 필자가 가담했던 것은 1880년대 일이다. 탐사를 계속해 나가자 의외의 사실이 밝혀져 갔다. 아시아 대륙의 이 부분에서 빙하의 흔적을 전혀 볼 수 없던 것이다. 그 대신 수천 년 전 매우 규모가 큰 홍수가 이 지역을 휩쓸었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것은 동경 백도선으로부터 동경 즉 바이코르가 있는 부분을 경계로 하여 시베리아의 동부 전역에 걸쳐 있었던 것이다. 레나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남에서 북으로 무슨 대홍수가 쉽게 갔다는 사실이 분명했었다. 레나강의 어구에는 라코프라는 섬이 있다. 이 섬은 오랜 짐승들 뼈의 태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섬이다. 그 짐승의 뼈들은 먼 옛날에 몽고나 시베리아의 평원 숲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이다. 그것이 빙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짐승 뼈들이 심하게 부서져 있지 않다는 점으로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북아메리카 동부에 빙식작용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가루처럼 분쇄되어 그와 같은 섬이 생겨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필자는 티베트 성원에 비장되어 있던 나칼의 빈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칼은 7만 년 전 어머니 나라 거룩한 영감의 책의 사본을 위굴의 수도로 가져왔다. 이래하여 이전에
아시아 대륙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알려지지 않은 대제국의 모습이 어슴푸레하게 밝은 저편으로부터 올라왔던 것이다. 위굴, 그것은 물론 8세기경 몽골어권에서 만들어진 저 유목민족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참고 이를 우리는 남방에서 올라가 바이칼에 자리 한인들이다. 천추 한인. 자, 그보다 몇만 년 전인 옛날에 중앙아시아 전역으로부터 유럽에 걸쳐 광대한 판도를 자랑하는 하나의 위굴인 것이다. 나칼 라이브러리, 티베트, 그것은 현재도 선사시대를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가 숨겨져 있는 보고이다. 동쪽은 중국, 서쪽으로는 캐시미르와 터키스탄에 접하고 북쪽으로는 몽고, 남쪽에는 인도를 바라보는 이 산악국은 일찍이 위굴 대제국의 일부였었다. 물론 그 무렵은 산 하나 없는 비옥한 평야였는데 이제는 세계의 지붕이라 일컬는 대산악지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동서로 길게 뻗은 티베트의 큰 산덩어리, 그 남쪽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세계 최고의 봉인 에베레스트 산이 만년설을 이루고 높이 솟아있다. 이 산악국 티베트의 가장 인적이 드문 산간질에 눈이 아찔해지는 단해의 위나 절벽 아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성원이 붙어 있었다. 바위를 뚫고 돌로 쌓아 올린 그 성원들은 이른바 람마성들의 수업도장으로서 람마사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외교와 단절된 이러한 성원의 계율은 엄격한 곳으로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며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부근에 살고 있는 극소수의 주민들이다. 불교의 한 종파의 람마교를 신봉하는 이들 고성원에서 맑은 수들을 하고 있는 고성이나 노성들 중에서도 스스로 나칼의 후예라고稱하는 자가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약 3000년 전에 바라몬 교도들에 의해서 인도를 쫓겨난 나가게 학자들의 후예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그 절에는 인류 최초의 문명, 인류 최초의 종교, 인류 최초의 과학이 전해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티베트에 수백 개의 사원이 있는 중에서도 그러한 사원은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중에 필자가 알고 있는 것은 겨우 3개이다. 파울 술리먼의 말에 의하면 티베트의 라사에 있는 고 사원에는 무대력의 붕괴에 관해 말한 문서가 있다. 그 옛 기록은 오랜 비문판으로부터 번역인 파리어와 티베트의 혼합으로 쓰여져 있고, 그러나 그 원전인 비콘판이 있는지는 여부는 확실치가 않다. 그것은 아마 많은 다른 점토판이 함께 성원의 지하실에 먼지와 곰팡이가 낀 채로 굴려 다니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 동서를 흘러내려 이었고 간지스강과 하파이어, 벤칼마를 흘러 쏟아지는 브라마토로강, 그 상류질이 깊은 산속에 몇 개의 사원이나 성원이 있다. 그 성원이 하나로 완전한 나칼 라이브러리 도서관이로 몇천 개의 나칼 점토판의 컬렉션이 비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 나칼 라이브러리의 원래가 위굴의 수도에 있었던 것인데 이들 점토판에서 얽힌 전설인지 역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필자는 은사인 리시 고승에게 이 점토판에 관해 들려주고 싶은 게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해본 적이 있다. 그러자 그는 이런 얘기를 해주었다. 그가 아직 어렸을 시절 그 성문을 찾았을 때 나칼의 점토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대홍수가 아시아의 동부와 북동부를 엄습하였을 때 위굴의 수도는 파괴되고 주민 모두가 익사했다. 그리고 어머니 나라로부터 나칼에 의해서 들어왔던 많은 점토판도 물속으로 잠겨버렸다. 그리고 나서 꽤 오랜 후의 일이다. 제국의 서쪽에서 홍수의 재난을 면한 나칼이 수도를 피우러 가서 진흙탕 속에 점토판에
서방의 시군으로 옮겼다. 그런데 얼마 후 산이 융기하고 그 대이분으로 서방의 사분들도 괴멸했다. 점토판은 다시 땅속에 묻히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대재앙의 속에서도 살아남은 나칼의 자손들이 사원의 유적을 찾아 다시 점토판을 파내어 지금의 성운에 안치됐던 것이다. 이 성운과 점토판의 이야기가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동양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꽤 잘 알려져 있어 지금까지 3명의 영국인과 2명의 러시아인이 이 성운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필자는 고성에게 물었다. 그럼 그 점토판 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유일한 것입니까?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가로주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우리들 사이에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네. 우리의 성도 아요티아가 적의 침략을 만났었지. 온 시내가 다 불탔을 때 나칼이 점토파는 비밀 토굴 창고 속에 숨겨져 있어 무사했었다는 얘기일세.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많은 점토파는 지금도 고스란히 그 사원이 폐허 아래 손도 대지 않는 채 잠겨 있을 텐데 그 아요티아라는 성도의 유적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필자가 그에 관해 알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 다만 그것은 특히 지금까지 북부 인도 티베트 게시물에 관한 구체적인 지명이나 고유 명설을 피해온 것과 관계가 있다고만 말해둔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잃어버린 대륙 무 번역서 소개를 마치겠다. 일부 내용만 압축하여 소개한 것이지만 전체 내용을 빨리 알 수 있게 노력했다. 비록 일부 내용이지만 상당히 길었으며 번역하신 지방훈 선생님께 송구스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고 책을 읽고 난 후 제임스 처치워드를 생각해 보았다. 7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정력으로 저술을 남긴 점이 가장 존경스럽다. 그러나 아쉽게도 10년간의 짧은 저술 생활은 끝으로 다 그는 죽었다. 당시 그의 나이가 한 3, 40대였다면 아마도 마고성으로부터 최초의 인류가 탄생한 사실을 처치워드가 밝혀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부도지와 한단고기가 세상에 나오고 한민족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세계사에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통쾌한 일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처치워드는 무라는 대륙이 꼭 태평양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지상에서 최고 높은 곳에 지어졌던 마고성을 생각해 내지 못했다. 그것은 르포롱전의 인형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다. 그가 아무리 50년을 연구했다고 하여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마도 50년 전에 연구를 하기는 하였나 보다. 그러면 그동안 책은 안 쓰고 뭐했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의 저서는 모두 말년에 몰려있어 그런 오해를 샀다. 처치워드는 르포롱전과 니벤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고 난 후에 입에 열렸다고나 할까. 아무튼 말년에 저술 활동에 탄력이 붙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월의 무기를 이기지 못하고 처치워드는 무제국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가장 큰 발견이자 가장 큰 실수는 무제국의 존재를 입증한 것과 그렇게 큰 대륙이 해저에 잠복한 가스 공동의 폭발 하루밤 사이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전자는 가장 큰 발견이며 후자는 가장 큰 실수에 속한다. 그러면 처치워드의 대발견과 실수를 논하기 전에 그의 저서를 통해 처치워드 언급한 마고성의 홍수에 대해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서 이 마고성을 우리가 위굴 제국, 나는 이를 천축헌인의 시대로 본다. 자, 두 번째, 부도지에서 말하기를 마구가 궁리와 소유와 더불어 대성을 보수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부도지에 말하기를 마고가 궁이와 소유와 더불어 대성을 보수해왔다고 하는데, 이는 천수를 부었기 때문에 대홍수가 나 동과 서에 크게 넘쳐 운해주의 땅을 크게 부수고 월식주의 사람을 많이 죽게 했다고 했다. 천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오랫동안 하늘에 엄청난 양의 비가 퍼부었던 것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시나리오 정해진다. 1만 2천년 전에, 해빙기 1만 2천년 전에 방구한이죠. 해빙기가 시작되자 빠르게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고 북반구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여 지구촌 서서히 해수면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해빙 이후에 지구의 바다수면은 약 5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약 100m가 상승했다. 상승되었다는 연구가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 약 1만 년 전에는 거의 220m가 솟아올랐던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의 해수면과 과거의 해수면 높이가 그래프이다. 오차를 감안한다면 발에 많이 물에 잠기는 것은 약 5천년 전으로 추측되고 있다. 1만 년 전에 해수면이 20m 정도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해수면의 상승과 함께 따뜻해졌으므로 바다가 더워지기 시작하여 보다 많은 수증기가 하늘을 올라가고 수증기는 비가 되어 땅에 내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것이 엄청난 폭우가 오랫동안 내렸다는 것이다. 그때 북극점과 남극점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부도지에서는 지게의 중심으로 변하여 역수가 차이가 생기니 처음으로 삭과 판의 현상이 일어다 기록되었다. 이것은 1만 2천년 전에 지축이 변동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다. 지축이 변동하려면 지구의 자개가 변하여야 하는 것인데, 지구의 중심 내부에 밀도가 높은 철 성분이 가득 차 있으므로 그런 성분들에게 자개 변동을 일으키려면 우주적 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태양계 행성 간의 위치 또는 목성이 끌어당기는 인력의 영향이 결정적인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니 이것은 단지 시나리오일 뿐이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약 1천년 동안 마고성 사람들은 화산과 홍수 속에 양떼를 거느리고 윤목생을 하며 살았다. 이 시기를 방고 환인의 시대이고 광명의 시대. 참고.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더워지면 파미르공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한 세대가 지나고 또 추워지면 이전으로 이동하여 살고, 그렇게 한 100년 내지 200년 사이로 파미르공원과 이전을 오가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지구촌의 대장이 끝나가던 1만 95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만 958년이죠. 2021년 기준. 1만 98년 기준. 현재 기준. 전 서방과 동방에 찬련했던 마고, 무, 흑표의 문명도 모두 홍수와 화산재 속에 사라졌고, 이전에서 환인시의 밝은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것이 환문명이고 밝은 문명이고 빛의 문명의 태양의 제국인 것이다. 예, 이 광명이세라고. 그래서 제가 방구한인, 그래서 방구한인은 광명이세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 천수라는 것은 하늘에 내린 가혹한 시련이었지만 천년의 세월에도 하늘의
대저천수라는 것은 하늘이 내는 가혹한 시련이 있지만 천년의 세월에도 하늘의 자손임을 잊지 않고 하늘을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지킬 줄 아는 인간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현재 동토의 시베리아에서도 메모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하나같이 메모드는 홍수에 휩쓸려 지금 우리가 이 천축한인 시대의 북방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도움이 되고 참조가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동토의 시베리아에서도 메모드를 연구한 학자들은 하나같이 메모드는 홍수에 휩쓸려 역사하고 곧이어 갑작스럽게 닥친 추위 때문에 급격히 냉동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메모드처럼 큰 체구가 서려졌을 때 그 내장 속에 있는 음식물이 1만 년 동안 보존되려면 아주 급속도로 냉동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서서히 냉동되면 내장 속의 음식물이 부패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1만 년 전의 상황이다. 처치고대의 저서에도 그 기사가 보인다. 시베리아와 대홍수는 분명 어울리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급격히 냉동되어 매몰되었던 메모드의 윗속에서 따뜻한 남쪽으로서나 볼 수 있는 금붕화가 발견되었고 그들의 배수물을 조사해 본 결과 메모드는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활엽수 잎들을 먹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당시 시베리아 지역은 따뜻한 곳이 있었다는 결론과 지축의 급작스러운 변동이나 온실 효과와 같은 가설이 지금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북방 천축 지방에서 기후가 따뜻한 환경으로 북방 유전자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다. 이를 처치워드는 위굴 제국, 우리는 마고성을 부른다. 참고. 오늘 8월 31일 화요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